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상을 만들다가 껐어요. 말이 너무 길어져서 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을 오자마자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많은 생각을 저는 사실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단어장 하나 사줄까 싶어서요. 우선순위 0 단어 살까요?" 라고 물어보신 순간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법 교재는 중앙영문법 3,800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 순간에 이것도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일단 말씀부터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사주는 거 좋아요. 근데 아마 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3,800제 사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게 되실 건데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집에서 시키시려면은 엄마의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3,800제는 아마 시스템만 잘 짜면은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형 단어는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 영상을 다 만들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 써 있어요. 이 책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휘가 부족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우선순위 중앙 0 단어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면은 구조가 그래요. 이 책이 필요한 이유는 어휘가 부족해서예요. 근데 어휘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왜 이걸 느꼈냐면은 보세요. 지문이 예를 들어서 30 단어라고 칠 때 라고 친다면은 이 안에 예를 들어 빈도상에 5,000 랭킹 5,000 5,000보다 5,000 안쪽이 예를 들어서 26 단어라고 치고 10,000 이상이 바깥쪽이 4 단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랭킹 5,000 안에 있는 단어를 모두 다 섭렵한 한 학생이 지문 안에서 26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4 단어를 모를 때 우선순위 0 단어를 볼 생각을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거 엑셀 파일을 방금 열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드릴게요. 이거 아이들이랑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미국 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세계에서 다 쓰는 것들 빅데이터로 쪼갠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더라는 단어가 랭킹 1 이에요. 제일 많이 쓰인대요. 얼마나? 5,000,000건 쓰였대요. B는 3,200,000 건, AND는 2,400,000 건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0 단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이거거든요. 여기 있냐? 시험을 보는 이유가 줄 세우려고 보는 거잖아요.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들 잘해요. 그래서 상위 1%가 막 속출해요. 다 같이 점수가 100 점이에요. 다 똑같이. 막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변별력을 상승시키겠죠, 영어에서. 그러면은 변별력을 상승시키면 똑같이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어휘에서도 빈도가 낮은 단어를 내야 돼요. 왜? 애들이 다 아는 단어를 내면은 누가 더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데 시험에는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져요, 점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얘네들이 진짜로 실제 영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걸 줄 세워 놓은 거예요. 1 위 누구야? 2위 나와. 3위 엎드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줄을 세워 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쭉 가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내려가 보면은 쉽지 않아요, 더 이상. 예를 들어 wheel 이런 거 나오면 모르는 애들이 있다고요. 어른들은 알겠죠, 뭔지. 근데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한 4천까지 가면 인스펙터. 저희는 알 수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왜? 어떠한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지식도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edible이라는 단어를 쓸 때 먹을 수 있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처음 본 사람이 이걸 외우려면은 몇 가지 지식을 동반해야 되냐면은 1 번 알파벳을 안다. 읽을 줄 안다.
시각이 있다 뭐 이런 건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거면 되죠. 이걸 억지로 외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억지로 안 외워요. 이거 혹시 it 플러스 able 아니야? 근데 약간 소리만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단어를 엄청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소리만 바뀐 거네. 알파벳만 바뀌었네. 소린 그대로잖아.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서 발생해요. 그 시험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이전의 지식에서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도 TOR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는 사람이네. 그럼 인스펙트는 뭐뭐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동작의 동사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식들이 기존의 지식과 함께 청킹되면서 더 견고해지고 더 오래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선순위 중앙 0단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 책이 왜 필요한가? 어휘가 부족해서 이거를 이 점에서 이 책을 선택하는 순간이 제가 볼 땐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사고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2권 있거든요. 학생 때 한 권 샀고 제가 샀는지 부모님이 산지 기억 안 나고 저 30살 넘어서 한 권 또 샀어요. 그때는 이제 책 자체가 예뻐서 산 거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 없었고요. 그래서 예뻐서 샀어요. 진짜 색감이 너무 좋아서. 그 안에 인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샀는데 공부를 좀 하려고 보긴 봤던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그래도 샀으니까. 근데 안 봐져요. 구조적으로 이게 나한테 도대체 언제 어떤 도움이 정확히 언제 되냐라는 그런 인과가 일말의 인과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걸 해나가는 사람들이 비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쉬운 게 다 함정이거든요. 그 책의 좋은 색감도 함정이고, 그리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되는 경로도 제가 볼 땐 함정이고, 이걸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걸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걸 독학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경지에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아니면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죠. 이제 이걸 독학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시작하는 경지로 가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이 이건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아마 중고로 구하면 깨끗한 책 정말 많을걸요. 알라딘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이거 깨끗한 책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앞에 한 30페이지 정도만 막 좀 본 흔적 있고. 그래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이걸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건 딱히 제가 설계를 한 건 아니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실제적인 어휘, 사용, 랭킹, 표를 이용해서 랭킹 1부터 쭉 훑는다. 그 다음 이거를 훑어서 내가 쭉 보면서 읽으면서 공부할 것이냐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의미는 기록이에요. 기록이라도 해야 되는데 기록도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그냥 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 단어에 해당되는 두 단어를 이렇게 똑같이 해당 단어에 해당되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일단 바쁘니까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이 있어요. 목 상태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겠네요. 해당 단어에 해당되는 문장을 만드는 법은 발췌. 어디서 벤치마킹해서 만듭니다.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그 단어를 쳤을 때 내가 쓸만한 단어와 내가 쓸만한 문장과 가장 가까운 걸 찾아서 퀴즈렛에 업데이트하고 퀴즈렛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남에게 숙제로 내준다. 이걸 남에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남은 아이에게 숙제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좀 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마침 자매잖아요. 아이가 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둘이 같이 만들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장들 만들어서 서로 숙제를 내주면서 퀴즈렛을 서로 풀어서 제출하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게 쭉 흘러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번거롭죠. 그죠? 근데 세상 모든 가치는 어려운 데서 나오거든요. 무언가가 쉬우면 그게 함정이에요. 왜냐면은 쉬우면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고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데서 답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으면은 학생들이 학원을 안 다녀야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음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생기면 좋겠어요. 아이와 아이의 동생과 같이 해서. 둘 다 영어 잘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 찍으면서 참 지금 만들면서 잠깐 번뜩하면서 후회되는 게 지금 따님 영어 잘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아유 우리 애기 영어 못하나 보다.' 이 생각하실까 봐 걱정돼서 단어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이거 이용해서 단어 계속 어휘 늘려가고 있어요. 그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3,800제 얘기를 안 했네. 3,800제는 제가 문법 수업했을 때 3,300제 일단 가지고 수업했었고요. 거기에 총 단원 수가 지금 책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16 단원이 나와요. 근데 16 단원마다 마지막에 단원 정리가 있거든요. 1 단원의 단원 정리표를 보면은 35 문제가 나와요. 저는 이거를 싹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문제들을 싹 다 퀴즐렛으로 갈아서 그 단어를 객관식으로 1 번, 2 번, 3 번, 4번 이런 식으로 딱 넣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맞네 틀린 애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어 첨삭이 그 시스템 자체에서 도출되게끔 만들어 놨었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림 파일로 싹 다 정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 손으로 하나하나 수기로 써 가지고는 이게 왜 이게 답인지 저게 왜 저건 답이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633 문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총. 세 보면은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걸 쉽게 만들면 쉽게 만들어 줄수록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배우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정은 힘들수록 좋아요. 더 많은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요. 캔이었습니다. 모든 거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난 거는 해 봐야 돼요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 보세요. 3,800제는 저는 추천하고요. 중앙영문법 뭐 우선순위 이거는 약간 쪼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